안녕하세요, 새롬아빠입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에서 출시된 전기차 EV6 시승기를 리뷰해보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있는 저에게 EV6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팩트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보니 생각보다 큰 사이즈에 조금 놀라웠는데요. 제가 운용하고 있는 모델 3 대비 훨씬 더 컸으며 실내 휠 베이스 공간도 2900m로 웬만한 대형 세단급의 실내 공간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의 모든 등화류 등이 LED로 적용되어 있어 고급스러움과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키를 소지한 채로 도어를 열고 닫았을 때 웰컴 라이트 등 같은 기능들은 이 차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후미 부분에 적용된 크나큰 LED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성에 도움이 되는데요. 뒷차량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인데, 이렇게 선명하게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후미 차량에게 안전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를 살펴보면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는 에어로 타입의 휠이 적용되었으며, 금호 타이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235, 55, 19인치의 타이어가 적용되었습니다. 흡음재가 들어가 있어서 소음에 탁월하다고 하네요. EV6에는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오토 핸들 같은 경우에는 키를 소지하고 가까이 갔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이며, 주행 중에는 닫혀서 공기저항을 줄인다고 합니다. 후면에는 대형 스포일러를 적용해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주행거리를 늘린다고 합니다. 트렁크는 순정으로 파워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어 이렇게 크나큰 트렁크를 부드럽고 조용하게 열고 닫을 수 있었습니다. 트렁크 위에 LED 라이트를 적용하여 차박이나 캠핑 시에도 밝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트렁크는 키가 180cm인 성인 남성이 누웠을 때도 차박이 가능한 크기라고 합니다. 지하 공간에도 이렇게 간단한 소품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순정에는 타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고 안전 삼각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불편한 부분 없었고, 이렇게 트림을 뜯어봤을 때 트림 안쪽에 흡음재를 적용하여 소음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트렁크 후미 부분에 12V 시거 소켓을 제공하고 있어 차박할 때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시트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폴딩할 수 있었는데 이 레버가 한 번에 작동되지 않았고 여러 번 시도해서 작동이 된 점을 보아 이 부분은 따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져봤을 때 품질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다 폴딩했을 때 누워서 차박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편안한 각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동 트렁크를 열고 닫는데 소음 부분에서도 정말 부러울 정도로 조용하네요. 테슬라의 또 하나 장점인 프렁크인데요.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트렁크 공간을 프렁크라고 하는데 EV6에도 프렁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네트를 열고 프렁크 커버를 열어서 짐을 넣을 수 있는데 구조가 정말 불편한 구조였습니다. 특히 본네트가 무거워서 열고 닫을 때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은 전동 프렁크가 개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프렁크 공간 크기는 모델 3보다 작다고 느꼈습니다. 충전구는 후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고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도 있으며, LED 게이지를 통해 배터리의 잔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테슬라에도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곤 했습니다. 테슬라에서 봤던 것처럼 혹시나 단차 부분과 품질 마감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았는데 꽤나 놀라운 품질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전체적으로
도어에 실링이 되어 있어 풍절음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어 하단부 사이드 스커트에도 실링이 적용되어 있고 도어 전체적으로 고무 실링이 적용되어 있어 테슬라 모델 3 대비 품질 부분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행 중에도 꽤나 조용한 소음에 좀 놀라웠습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풍절음을 잡기 위해서 돈을 주고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EV6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점은 매우 부러운 부분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테슬라 대비 단차 부분도 훌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 하나하나 살펴보아도 단차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마감 품질에 있어서는 테슬라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단차 부분이나 품질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해주지만 국산 차량은 대부분 초기에 불량을 발견하면 인수 거부까지도 할 수 있어 이 부분에는 크게 신경을 쓴 모습이 몸소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살펴보아도 단차나 도장 불량 같은 품질 불량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해줘야겠네요. 자, 그럼 실내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윈도우 조작 버튼이 모두 오토로 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산차에서는 흔치 않은 일인데 EV6에는 테슬라를 의식했는지 모든 윈도우의 버튼들이 오토 윈도우가 적용되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내 일부 부품에 친환경 소재의 부품이 적용되어서 신차에서 느낄 수 있었던 냄새들이 기존 신차 대비 좀 줄어든 느낌을 들게 했고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많이 적용해서 꽤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산차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풍부한 옵션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꽤나 편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품질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을 정도의 좋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EV6에 적용된 eGMP 플랫폼은 2900m 휠 베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크기는 현대자동차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동급의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넓은 공간은 뒷좌석에도 앉았을 때 편안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고 키 177 기준의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무릎 공간이 주먹 2개 이상 나오는 크나큰 넓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어는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조작하여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위에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차량의 시동을 켜고 끌 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컵홀더와 핸드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하고 있고 다양한 수납구를 적용하여 차량을 이용하는데 수납 부분에서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2.3인치 와이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 크나큰 시원한 정보력을 보여주고 있고 내비게이션 연동 앰비언트는 과속 주행 시 빨간색으로 반짝여서 과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델 3는 과속 카메라 안내 기능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부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3에 없는 계기판이 EV6에는 있는데 주행 가능 거리와 여러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터치 한 번으로 오디오와 공조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기능들은 이 차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이 정말 부러웠는데 이젠 별게 다 부러워질 정도네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출시된 전기차, 요즘 뭐 하도 핫해서 구하기도 힘든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신차 생산이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주문하고 받는 데만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자,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아이오닉 5 이후에 나온 모델인데
아이오닉 5를 구매한 오너들을 정말 배 아프게 한 차량이기도 하죠. 같은 형제 차량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이 더 멀리 가고 더 좋은 옵션과 더 좋은 기능, 그런 스펙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가격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형제차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5 오너들을 더 배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했던 EV6 과연 어떤 차인지 오늘 한번 그냥 간단하게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승을 하는데 좀 특징을 좀 두고 해볼게요. 제가 타고 있는 차가 테슬라 모델 3, 이제는 구형이 돼버린 구형 모델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모델 3 또 스탠다드거든요. 예,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그냥 EV6가 어떤 차인지 두 차종을 대상으로 좀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좋다, 어떻다, 뭐 이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려볼게요. 참고로 이 모델은 롱레인지 이륜 모델입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롱레인지 이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77.4km의 배터리를 적용을 했으며 주행 가는 거리는 공식적으로 뭐 470km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전기차는 운전자가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에 따라 정말로 주행 가는 거리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스펙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는 한 450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뭐 날이 추운 날에는 히터도 틀 수 있고 뭐 날이 더운 날엔 또 에어컨도 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한 400km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의 스펙은 약 225마력에 35토크를 보여주고 있고 제로백은 약 한 5초 초반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얼추 보면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와 비슷한 이제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수치상으로 따지면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가 조금 더 높은 수치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전혀 뭐 부족하다거나 뭐 꼭 굳이 4륜을 넣어야만 이 차가 힘이 세고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로 꽤나 괜찮은 가속감과 토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부분은 진짜 넘칠 정도로 힘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몸소 한 번에 느낄 수 있었고요. 테슬라 모델 3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이어 공기압도 좀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조금 차체 승차감이 좀 딱딱한 편이에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고성능 스포츠성을 띠는 그런 타입의 차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밀리카라고 하기에는 조금 승차감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EV6는 모델 3에 적용된 제 몸이 딱 타고 지금 한 바퀴 돌아봤을 때 꽤나 괜찮게 적용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건 딱 탔을 때 딱 한 번에 느껴져요.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데는 정말 적합한 그런 승차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행을 하는데 처음에 초반 가속력이 상당합니다. 진짜 딱 그냥 밟았을 때 모델 3 대비 딱 처음에 치고 나가는 맛은 정말 진짜 마치 가벼운 차가 힘이 넘쳐서 훅 날아가는 느낌이 들곤 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또 EV6가 멀미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EV6를 시승하고 또는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 EV6를 타고 나서 좀 멀미를 하고 막 구토를 하는 영상도 올라오곤 했었는데요. 자, 제가 전기차 매니아인 만큼 뭐 정말 진짜 다양한 전기차도 타보고 많은 시간 전기차를 운용을 해봤는데요. EV6가 정말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로 좀 멀미가 나긴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회생제동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회생제동은 충분히 페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의 그런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EV6의 회생제동 그 양을 줄여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런데도 지금 시내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꽤나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몸소 다가오는데 좀 기분은 좋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차체는 무거운데 2톤이 넘어요, 여러분. 2톤이 육박하는 이 무게가 꽤나 괜찮은 출력의 모터로 인해서, 힘이 넘치는 모터로 인해서 이 무거운 몸이 가볍게 훅 하고 날아가는데 이게 뭔가 조금 안정감 있는 스타트, 그러니까 이제 좀 중후한 그런 출발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막 철사대듯이 팍팍 튀어나가니까 이게 몸에서는 뭔가 좀 멀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앞 서스펜션이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이죠. 뭐 고성능 스포츠카에 많이 들어가는 서스펜션 타입인데 이 EV6 같은 경우에는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뒤에는 똑같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모델 3 대비 운동 성능은 확실히 떨어진다는 게, 이 코너를 틀었을 때 차체를 잡아주고 이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이런 기능은 조금 모델 3 대비 좀 떨어지는 느낌을 들게 하곤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급커브를 확 틀고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없는데 그냥 진짜 그냥 모델 3를 타고 다녔던 그런 승차감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뭐 유턴을 할 때나 우회전을 할 때나 좌회전을 할 때 뭔가 좀 모델 3 대비 승차감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오히려 EV6가 승차감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코너링 부분에서는 조금 모델 3 대비 아쉽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마도 이 실내 소음일 것 같아요. 실내 소음 정말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진짜 장담컨대 얘기하는데, 모델 3도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 EV6는 모델 3 대비 프레임리스 도어도 아닐 뿐더러 특히 이 유리창에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을 해서 이 정숙성, 소음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외부에서 리뷰를 했듯이 전체적으로 고무 몰딩, 그런 그 세세한 디테일들이 모델 3 대비 풍절음 부분이나 이 주행하는 데 있어서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EV6가 한 수 위다,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 모델 3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운전을 할 때 시트의 이 포지션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 디자인이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게 느껴질 정도로 오랜 시간 운전하면 되게 허리도 아프고 뭐 목도 아프고 그럽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헤드레스트 조정도 안 될 뿐더러 여러 부분에서 좀 테슬라 모델 3의 시트는 안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 오너들도 좀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자,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테슬라 모델 3 시트도 젠 1, 젠 2라고 해서 두 번째까지 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트는 정말로 진짜 착자감이 너무 안 좋아서 곧바로 두 번째 시트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두 번째 시트도 뭐 정말 진짜 좋다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시간 운전하면 되게 허리가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 EV6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헤드레스트 조절도 뭐 당연히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꽤나 괜찮습니다. 이 볼스터도 정말 빵빵해서 이렇게 딱 운전을 했을 때 꽉 잡아주는 느낌이 꽤나 편하게 느껴지고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주행을 했는데 뭐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그런 시트 착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모델 3 오너 입장이고 그냥 EV6를 잠깐 타본 입장에서 모델 3 대비 조금 더 뭐 당연히 이 EV6가 최근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기아가 또 테슬라의 판매량을 또 신경을 쓰고 있었겠죠. 그만큼 또 이 테슬라를 잡겠다라는 뭐 생각으로 만들었겠지만, 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정말 이 강력하고 매서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EV6가 과연 어떻게 테슬라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들곤 합니다. 오토파일럿을 써본 사람들은 다 알죠. 네, 그만큼 과연 전기차는 이제 멋과 주행거리보다는 누가 더 완벽한 자율주행에 먼저 깃발을 꼽느냐, 먼저 운전자들에게 자율주행의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가 과연 어떻게 이 테슬라에 대항할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고 재밌어지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테슬라도 뭐 오버디 에어, OTA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조금 더 가깝게 뭐 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자, 그러면 또 현대기아는 그걸 또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또 새로운 신기술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멋진 차량으로 여러분들께 간략하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영상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